자, 반갑습니다. 지난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또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발표된 직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발표된 이 PPI 지수가 예측치보다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이로 인해 소폭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현재 관점 변동 없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을 보는 첫 번째 근거는 지난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가 있기 전 지난 9월 6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예측치보다 하회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막상 금리를 이제 50bp 인하를 하니까 그간 우려하고 있었던 이 경기 침체 때문에 비컷을 한 게 아니냐였죠. 하지만 이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때로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는 실업률의 고통스러운 상승 없이 물가 안정이 회복되는 상황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일이고, 이번 조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결국은 이 경기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해서 0.5bp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다. 이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비컷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에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지표만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라고도 하죠. 수익성 같은 것들의 지표도 나쁘지 않고 이 매출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로 들어서기엔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리고 미국의 이 고용 동향 지수가 이 108.71에서 이 109.04로 개선이 되면서 최근 고용시장의 급격한 침체 우려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고용시장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소폭 반등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10년물 채권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겠죠.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것 같으면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채권 가격이 순간적으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또 하나 있죠. 바로 금입니다. 금 가격은 최근까지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하면서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이 금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는 이 경기 침체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으로 뽑히는 금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확신하는 금리 인하라고 시장에서 판단했다면 금 가격은 당연히 가파르게 올랐어야겠죠. 하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 침체라고 해석하기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금리 인하를 스타트한 지금부터 앞으로 지난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 터지기 전까지는 이 침체보다는 호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단기 관점, 장기 관점을 브리핑해드리자면, 지난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큰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는 지난 5월 달에 제가 직접 이 피치포크 작도를 해놓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 피치포크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며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은 이 0.5레벨 구간에서 단기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 구간이 지난 8월 비트코인이 65K 부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베어리시 오비 구간, 그리고 하락 FBG 레인지가 형성되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오더블록과 FBG는 ICT 이론 중 하나로 이 가격의 불균형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다시
채우러 올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자주 참고하는 분석 중 하나입니다. 이 하락 FBG 레인지부터 체크를 해보면 지난 8월 28일 이 급락 구간이 나오면서 FBG 레인지가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자,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이 레인지를 어느 정도 채우면서 물량을 흡수했지만 완전히 이 영역을 채우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발생한 유동성 물량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채우기 위해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번에 FBG 레인지를 완전히 채우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실제로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단기 상승 추세로 여기서 전환이 된 이후에, 자, 정확히 이 FBG 여기서 채우지 못한 이 구간이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한 이후 재차 상승하면서 이쪽 물량을 흡수하고 베어리시 오비 구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64에서 65K 구간이 현재의 가장 핵심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난 8월 2일 그리고 8월 25일 이 베어리시 오더블록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이 강한 저항이 작용되는 구간이고 이 피치포크 0.5레벨과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 오더블록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한다면 지난 8월 25일 이후 65K에서 52K 부근까지 하락한 구간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 그리고 금리 인하 또한 B컷으로 진행된 만큼 쉽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야말로 이 두 개의 오더블록 구간과 상단 0.5레벨에 겹쳐있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하면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구간만 무난하게 돌파한다면 단기 관점으로 이 채널 상단 구간인 67K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관점에 대한 브리핑, 비트코인 실시간 브리핑, 차트 분석에 대한 교육은 현재 텔레그램 관점방에서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관점이 궁금하다, 차트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관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이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방향성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불안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눌림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